1-2-1 공유결합 이번 수업 학습 목표 첫 번째,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를 에너지의 안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와 공유, 원자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단원의 핵심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공유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공유결합의 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소, 그리고 염소, 플루오리나 수소, 산소, 질소, 물,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공유결합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공유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결합 물질을 분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공유결합의 정의를 염소의 결합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염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염소는 3주기 17족 원소로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 있습니다.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 전자가 한 개씩 부족해요. 전자가 각각 한 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전자를 서로에게 어떻게 채워볼까 해서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선생님이 공유한다는 것은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자의 개수를 다시 한번 세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염소의 전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소가 현재 불안정한 상태지만 둘이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이에 있는 두 전자는 양쪽의 염소에게 공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면 CL에서 Cl2 분자가 되겠죠. 즉 염소 분자가 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이 염소 분자를 통해서 공유결합을 정의 내려보면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부분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각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안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공유결합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로 수소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소는 1주기 1족 원소로 전자 껍질도 하나, 전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각각 두 개씩 가지고 있어야지만 뒤의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안정화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얘를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유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왼쪽의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둘. 오른쪽의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하나, 둘. 그럼 뒤의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을 시켜줄 겁니다. 땡겨서. 그랬더니 수소 원자에서 수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이 두 원자, 즉 분자 이 사이에 있는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단일 결합인지 또는 이중 결합인지 삼중 결합인지 결정되는데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한 개를 공유한다면 이게 바로 단일 결합이 됩니다. 현재 수소 사이에는 전자쌍, 즉 공유 전자쌍이 한 개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소는 18족 원소의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족 원소들은 모두 다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또 혼자서도 잘 다니는 단원자 분자, 그리고 남들과 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을 띠지 않는다. 즉 비활성 기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쪽부터 17쪽까지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안정화됐을 때 각각의 원소들이 18쪽 누구의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와 같는지도 같이 비교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염소의 공유결합을 알아볼 텐데 염소의 공유결합은 맨 처음에 했었죠. 그래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염소는 3주기 17쪽 원소로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데요.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씩 더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그래요.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면 돼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염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인 것처럼 보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오른쪽에 있는 염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를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를 하나씩만 공유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현재는, 즉 원자 상태일 때는 아직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CLC의 각각의 원자에서 이런 식으로 분자가 되면 된다. 그랬을 때 안정화될 수 있다. 지금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공유전자쌍은 한 쌍이 되겠죠? 이번엔 새로운 개념, 즉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건데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에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넷, 다섯, 6쌍. 이런 것들을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도 가운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소는 18쪽 원소의 3주기 원소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플로리나 수소의 공유결합을 볼 겁니다. 수소는 1주기 1쪽 원소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2개까지 채워야되지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안정. 플로린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얘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수소도 전자가 하나 필요하고 플로린도 8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게 된다면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듀엣 규칙을 만족시키고 플로린 입장에서는 전자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각각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현재 상태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슬쩍 가까이 오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각각의 수소 플로린에서 플로린이나 수소라는 분자를 형성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소와 플로린 사이에 있는 이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플로린에 존재하는 하나, 둘, 세 쌍의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수소 원소와 수소 원자와 플로린 원자를 각각 봤을 때 수소는 전자를 2개 가지고 있고 플로린은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정한 18쪽 원소랑 비교한다면 수소는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고 플로린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서 안정화됐다. 즉 플로리나 수소는 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예시로 산소의 공유결합을 볼 겁니다. 각각의 산소를 보면은 2주기 16쪽 원소로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개씩 부족해요? 그렇죠. 8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개씩 부족하죠. 그럼 얘들은
그래요. 공유결합을 하나, 두 개를 한다면은 왼쪽 수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즉,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마찬가지로 8개의 전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 원자 상태에서는 어떻다? 아직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각각의 산소 원자에서 O2라는 산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요? 그렇죠. 공유 전자쌍이 2쌍 존재하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4쌍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분자들과 다르게 원자와 원사,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쌍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이중결합이라 할 수 있고 원자 사이의 전자쌍이 2개를 공유해서 이루어진 결합을 의미합니다. 즉, 잘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중결합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 전자를 2개씩 공유해서 산소 분자가 되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 전자를 8개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주기 18쪽 원소인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O2, 즉 산소 분자는 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5번째 예로 질소의 공유결합 한번 봐볼게요. 질소는 이주기 15족 원소로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현재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각각 3개씩 필요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번뜩이죠. 전자가 3개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즉 공유 전자쌍을 몇 개 만들면 된다? 한 쌍, 두 쌍, 세 쌍을 만들면 왼쪽 왼쪽 질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오른쪽 질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안정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면 질소 원자에서 질소 분자가 되고 얘는 안정한 물질로 변하게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공유전자쌍이 3쌍이 있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2쌍이 있습니다. 앞서 산소에서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결합을 했는데 얘는 사이에 공유결합쌍이 3쌍이 있기 때문에 삼중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결합의 정의는 원자 사이의 전자쌍 3개를 공유해서 이루어진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전자쌍을 3개를 표시를 했죠. 더 질소 각각의 질소 원소를 보면은 마치 전자를 8개씩,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주기 18쪽 원소인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서 N2, 즉 질소 분자는 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물 H2의 공유결합을 볼 겁니다. 양 옆에 있는 수소는 1주기 1족 원소로서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듀엣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현재 불안정한 상태이고, 가운데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2주기 16족 원소로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 들어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현재 둘 다, 세 원자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얘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수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받으면 되고 산소는 전자를 2개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소부터
만족시켜주면 수소 입장에서 2개, 이쪽 수소도 2개. 그런데 산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2개를 가져갔으니까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가 되었기 때문에 듀엣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화됐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화됐죠? 현재 결합하기 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고, 얘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각각의 수소, 산소 원자에서 H2O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은 공유 전자쌍이고, 그리고 여기에 결합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각 산소, 수소 사이에는 공유 전자쌍이 한 쌍 한 쌍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18쪽 원소의 네온, 그리고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기 때문에 H2O는 안정한 물질이다, 안정한 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암모니아의 공유결합 한번 볼 겁니다. 암모니아의 공유결합에서 각각의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안정하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질소도 2주기 15족 원소로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의 전자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4개의 원자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에 먼저 맞춰봅시다. 수소는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쪽 수소도 하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도 하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럼 각각의 수소는 전자가 2개씩 되었기 때문에 듀엣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질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즉 각각의 3개의 전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8개의 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화됐죠? 현재 아직 결합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 하지만 이렇게 수소와 질소가 공유결합한다면 질소, 수소 원자에서 NaH3라는 암모니아 분자를 형성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와 수소 사이의 이 결합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수 있고, 질소가 따로 가지고 있던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각각 한 쌍씩 존재하므로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원소의 네온과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NH3 암모니아는 안정한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메테인의 공유결합 한번 볼 건데요. 가운데 탄소는 2주기 14족으로서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죠. 전자가 4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수소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면 탄소 것만 한번 봐볼게요. 수소는 눈으로 봐도 2개씩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듀엣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탄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즉 8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현재 탄소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CH4, 메테인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탄소와 수소는 18쪽 원소의 헬륨과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기 때문에 CH4 자체는 안정한 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공유결합을 봅시다. 일단 먼저 탄소는 2주기 14족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꽉 차있지 않기 때문에, 즉 8개로 꽉 차있지 않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탄소가 지금 달라붙었죠.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로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6개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탄소와 산소가 각각 2개씩 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탄소의 전자 2개와 공유하기 때문에 마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안정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탄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은 전자 2개가 부족하죠. 전자가 처음에는 혼자 원자의 상태로 있을 때는 4개였지만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이제 2개를 공유받아서 6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오른쪽에 산소가 하나 더 온다면은 또 2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8개가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산소가 또 달라붙어서 탄소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탄소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확인해 보면은 마치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탄소는 지금 안정화된 상태예요. 아까 전에 왼쪽에 있는 산소는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정화됐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산소와 같은 원리로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탄소 그리고 양쪽의 두 산소가 안정화된 상태다. 따라서 CO2는 그렇죠. 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단은 선생님이 더 깔끔한 지금 분자 무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양쪽에 2쌍씩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중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탄소와 산소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각각 18쪽, 안정한 18쪽 원소 중에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산화탄소의 공유결합 한번 가볼게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부터 확인하면은 일단 탄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주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8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죠. 근데 이제 산소가 붙을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 봤던 공유결합은 살짝 달라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주고 너 2개 줬으면 나 2개 주고 이렇게 줘야지만 공유결합이 완성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특별해요. 한번 산소를 붙여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한 물질이긴 해요. 그렇다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탄소 입장부터 볼게요. 탄소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옥텟 규칙 만족하고 이번 산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산소도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CO, 즉 일산화탄소는 안정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원래 탄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와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따로 체크해 볼게요. 원래 탄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는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이건 말고 다른 걸 봅시다. 셋, 넷. 그리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는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이기 때문에 6개가 와야겠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체크해 놓고 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보면은 한 쌍. 서로 공유한 거 맞죠? 탄소 하나, 산소 하나, 두 쌍. 얘도 탄소에서 하나, 산소에서 하나 공유한 거 맞죠? 근데 마지막 요 한 쌍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긴 한데 탄소에서 준 게 없고 일방적으로 산소에서 두 쌍을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위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대위결합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한 원자에서 일방적으로 전자 쌍을 줌으로써 이루는 결합을 대위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에게 일반적으로 전자 쌍을 줌으로써 만드는 공유결합. 이게 바로 대위결합이에요. 즉 대위결합은 공유결합의 형태 중 하나가 됩니다. 즉 공유결합이 가장 큰 범위고 그 안에 배위결합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배위결합은 뭐다? 공유결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도 조금 더 깔끔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탄소와 산소의 가운데 있는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는 몇 중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3중 결합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결합선만 따서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3중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소와 산소는 역시 18쪽 원소의 누구?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핵간 거리에 따른 두 원자의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반발력과 인력이 합쳐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것이다 라고 일단 개념을 알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해 봅시다.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지점을 볼게요. 여기는 이 A 지점에서는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씩 서로 가까워진다면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점점 A라는 지점은 상호작용이 없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모든 지점에서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 말고 모든 지점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해요. 이 빨간색이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라고 했죠. 근데 서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는 반발력보다는 누가 더 우세하다? 그렇죠. 인력이 더 우세하다. 현재 이 구간까지는 반발력보다는 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지점까지는 끌어당겼어요. 잘 끌어당겼는데 잘 보면 이 C 지점의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이죠. 에너지가 제일 낮다? 그럼 제일 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워지면은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갈 때 더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에너지 갑자기 훅 올라갔죠? 에너지가 훅 올라간다? 불안정한 상태로 된다는 거죠. 즉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인력과 반발력 항상 존재하는데 에너지가 훅 올라간다는 건 불안정해진다는 거. 즉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더 우세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요? 그렇죠. 바로 C 지점.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뭘 형성한다? 그렇죠.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왜? 원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데, 즉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지점, 제일 안정한 지점에서 화학결합을 또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C 지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74 피코미터, 선생님이 R0라고 표시했는데 이 74 피코미터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 각각의 핵 사이에 있는 그 거리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결합 길이 또는 평형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기전도성.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진 않습니다. 또 대부분이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끓는 점과 녹는 점.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기체,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액체, 물 이런 것들,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예외는 공유결합, 공유 또는 원자 결정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 용해성,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공유결합하는 물질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는 공유결합 물질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분자결정과 공유, 원자결정으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공유결정이나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분자결정은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결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아이오딘, 얼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분자 내에서는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 사이에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산화탄소. 확대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산화탄소 이 사이에 있는 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자 사이 여기 회색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은 인력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공유결합이랑 인력이랑 어떤 차이예요? 친구랑 같이 나와 친구가 손을 잡는 거 그거는 공유결합이에요. 되게 누가 이렇게 손으로 팍 치지 않는 이상 잘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인력은 뭐냐?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친구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인기척이라고 해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사람이 왔나?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인기척은 내가 완전히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친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약한 힘이에요. 공유결합이랑 인력을 본다면 인력은 매우 약한 힘입니다. 따라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은 매우 약한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아이오딘, 얼음 이런 것들은 기체나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끊어져서 상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도에서 25도씨 또는 30도씨 이 사이에서 기체 또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력이. 자, 분자간 힘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금속결합보다 결합력이 약하다. 분자 사이의 힘, 요 회색 빛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끓는 점, 녹는 점이 낮고, 왜? 화학결합, 이러한 화학결합이 아니라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습니다. 승화성 물질도 있음.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 이산화탄소, 아이오딘인데요. 승화성 물질이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됐다가 기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고체에서 바로 그냥 액체를 건너뛰고 기체가 되는 게 승화성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번에는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을 볼게요.
원자들이 모두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결정을 이루는 것.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 화학결합은 매우 센 결합이에요. 분자결정은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공유 또는 원자결정은 모두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는 엄청 센 단단한 물질로 알고 있죠. 얘네들은 모두 다 탄소끼리 그렇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해요. 흑연과 석연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그물 구조를 이루는 결정. 그물 구조라고 하면 매우 얼기설기 연결있어서 단단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지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해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연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본적인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심화적인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들 잘 배우도록 하고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많이 빠져요. 핸드폰이라든지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에 빠지는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